우리는 그동안 아름다움을 완벽한 대칭에서 찾아왔습니다. 얼굴의 좌우 대칭이 완벽한 사람을 미인으로 여겨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이나 풍경 안에서 혹은 건축이나 조각을 비롯한 인간의 창조물로부터 보여지는 대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칭송해 왔습니다. 물론 시계를 평가할 때도 우리는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다이얼을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얼의 대칭을 깨고 난입한 날짜창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날짜창에 더해서 문페이지나 캘린더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다이얼의 대칭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수많은 컴플리케이션을 완벽한 대칭을 유지하면서 다이얼에 배치했는가가 디자인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계의 세계에는 비대칭의 아름다움을 대놓고 찬양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작센주에 있는 글라스휘테라는 곳인데요. 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파노 컬렉션은 2001년에 처음 등장한 이래 날짜 기능을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게 비대칭적인 다이얼 디자인에 통합한 시계로 손꼽혀 왔습니다. 기존의 파노매틱 루나 모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파노매틱 캘린더는 날짜와 문페이지에다가 애뉴얼 캘린더 기능까지 더했습니다. 애뉴얼 캘린더란 30일로 끝나는 달과 31일로 끝나는 달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3월 1일에만 날짜를 수정해주면 되는 편리한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을 일컫습니다.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의 정점에 있는 건 물론 윤년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2100년까지 날짜를 다시 맞출 필요가 없는 퍼페추얼 캘린더이지만은 실제 내 컬렉션에 드릴 거라면은 애뉴얼 캘린더가 가격대도 좀 더 접근 가능하고 세팅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 기능을 더 강화한 시계이니만큼 비대칭적인 다이얼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을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잘 정돈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은은한 오팔린 실버 도화지 위에 각종 기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으로만 듣는다면 무슨 이런 악몽 같은 시계가 다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금빛의 역동적인 알파 17침은 중앙에서 밀려나서 바이닐 패턴이 적용된 왼쪽 상단의 서브 다이얼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를 통해서 특유의 파란빛을 얻게 된 초침은 그 아래에서 일부분이 겹쳐지는 더 작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겹쳐져서 뒤집어진 팔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인데요. 이걸로 대칭이 충분히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날짜창은 4시 방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기가 확대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하늘에 떠있는 달의 모습을 묘사하는 문페이지는 마치 귀를 한쪽만 달아놓은 듯 2시 방향에 가 있고 12개월을 표현하는 부채꼴 모양의 디스플레이는 다이얼 우측 하단에서 3시에서 6시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대칭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다이얼입니다만은 실제로 살펴보신다면 기묘하게도 각 구성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만든 시계인 만큼 읽기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월과 일, 문페이지라는 정보를 시간과 함께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배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파노매틱 캘린더는 비대칭의 다이얼도 균형과 조화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적이고 우아한 품격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월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가 추가됐지만 기능이 없는 불필요한 프린트들을 다 없애버리고 케이스의 직경을 기존의 40mm에서 42mm로 살짝 키워서 오히려 더 시원시원한 인상을 주는 게 특징적인 파노매틱 캘린더 모델입니다.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있는 르호 부분을 활용해서 체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기분 좋은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다이얼입니다. 49.4mm의 컴팩트한 러그트 러그의 길이도 체감 사이즈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 둘레가 16cm만 넘으신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께는 12.5mm로 드레스 시계치고 좀 두꺼운 편이고 골드 소재의 시계라서 꽤 묵직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뢰할 만한 50m 이상의 방수 성능과 내구도를 갖추려면 컴플리케이션 시계는 적당한 두께를 갖추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단점으로 꼽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셔츠긴 밑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시계고요.
러그의 폭은 21mm로 아무줄이나 넣기에 좋지 않은 편이지만은 케이스 직경과 스트랩 너비의 비례가 정확히 2대1이라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합니다. 레드골드 케이스의 앞부분은 베젤을 포함해서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측면은 주로 브러쉬 위주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베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다이얼이 주인공으로 보이는 케이스의 형태인데요. 그럼에도 러그 부분에는 빗면에 모서리들을 만들어놔서 좀 더 섬세한 인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갈수록 매력적인 게 더 많은 시계입니다. 우선 애뉴얼 캘린더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월을 크라운 1단계에서 모두 퀵셋으로 바꿀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편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보기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해외 매체인 호딩키에서 글라슈트 오리지널의 파노라마 데이트가 날짜창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극찬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개의 빅데이트 시계들은 높이가 다른 두 개의 회전 디스크를 겹쳐서 만들기 때문에 두 숫자 사이에 보기 싫은 틈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감추기 위해서 대개 숫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바를 두기 마련인데요. 반면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높이가 같고 서로 겹쳐지지 않는 두 개의 회전 디스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두 숫자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큼직한 데이트 창을 가리는 바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쓸데없이 시야를 가리는 바 없이 숫자를 큼직하고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파노라마 데이트란 이런 거라는 걸 과시하는 듯합니다. 월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그레이 틴트가 들어간 크리스탈 아래로 검은색의 인디케이터가 돌아다니면서 현재의 월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도 나고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처럼 12월이 지나면은 다시 인디케이터가 처음에 1월 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아래에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링이 발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진짜 레트로그레이드라기보다는 문페이지 디스크의 표현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에 사용된 모든 숫자의 폰트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도 멋진데요. 에이지 오브 문 인디케이터의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페이지 디스크에는 딥한 블루 바탕으로 밤하늘을 표현을 하고 골드 색상으로 달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건 다 퀵셋으로 맞출 수 있는데 문페이지만 별도의 코렉터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의 톱니수가 통상적인 59개가 아니라 135개라서 정수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달의 주기에 좀 더 잘 대응을 합니다. 시계를 계속 구동시킬 경우 122년마다 한 번만 조정하면 되는 아주 정확한 문페이지 기능입니다. 물론 이 시계의 멋짐은 외양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무브먼트를 이루는 부품의 95% 이상을 글라스위트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스위스로부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독일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스와치 그룹의 소속 브랜드이긴 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만듦새에 비해서 겸손한 가격 정책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큰 돈을 지불하고 산 시계가 브랜드의 명성뿐만 아니라 존중할 만한 기술력도 함께 보여주는 시계이길 바라신다면 글라슈트 오리지널은 틀리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칼리버 90을 베이스로 활용해서 애뉴얼 캘린더 기능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적용한 캘리버 92-09를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이해하고 보는 맛이 있는 엔진입니다. 사파이어 디스플레이백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아마 현대 애뉴얼 캘린더에서 많이 쓰이는 불규칙한 톱니 길이의 먼스위를 활용해서 캘린더 기능을 구현했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가장 큰 기능상의 업데이트는 100시간으로 늘어난 엄청난 파워 리저브입니다. 커다란 태엽통 하나로 이걸 구현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항자성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적용했습니다. 전통적인 글라스위트의 워치메이킹과 현대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상적으로 결합한 셈입니다. 글라스위트 브랜드의 전형적인 아키텍처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같은 가격대에 누구보다도 멋지게 장식된 무브먼트임은 물론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듀플렉스 수완넥 파인 어저스트먼트 시스템입니다. 조정 시스템이 양쪽에 다 달려 있어서 밸런스 스프링의 유효 길이를 조정할 때 대칭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유효 길이를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또 다른 자랑인 핸드 엔그레이빙 장식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센 워치메이킹의 상징과도 같은 무브먼트의 전체의 4분의 3가량을 덮는 거대한 3쿼터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플레이트는 글라스 위트 스트라이프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와 인공보석이 들어가는 데는 모두 멋지게 카운터 싱크 피니시를 했고요. 브릿지나 로터의 가장자리는 나폴리시된 베블드 엣지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브랜드답게 블루 스크루는 기본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프센터 다이얼의 앞면에 대응하듯이 뒷면에는 오프센터 로터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로터라고 하기엔 좀 크지만은 여전히 무브먼트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21캐럿의 골드 소재로 제작하고 브랜드의 WG 로고 테마를 반영했습니다. 신미성과 효율을 같이 신경 쓴 로터라고 하겠습니다. 드레스 시계에 흔한 유광의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아니라 누벅 텍스처의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적용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벨벳 같은 촉감을 가지고 있어서 흔한 드레스 시계 스트랩보다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젊은 아우라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랫부분은 당연히 소가죽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레드골드 소재의 G 로고로 장식까지 한 근사한 디버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버튼으로 여닫을 수 있고요. 스트랩까지 그리고 클래스프까지 성의 있게 잘 만든 시계입니다. 어떤 시계인지 이해한다면 핀버클 기준으로 3,790만원, 폴딩버클 기준으로 4,100만원에 이르는 가격을 불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한테는 그냥 3N즈 골드 시계의 가격인 것을 글라슈테 오리지널에서는 애뉴얼 캘린더와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 모델의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퍼페추얼 캘린더가 들어간 세나토 모델에도 스틸 버전이 있었는데 파노매틱의 애뉴얼 캘린더 모델은 골드 케이스로만 내놓는다는 게 좀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롤렉스 스틸 모델의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산으로도 독일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계를 과시하고 뽐내는 사람들보다 학구적이고 진지한 시계 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스틸 케이스 모델이 나온다면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비대칭 다이얼 균형과 조화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아한 품격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파노매틱 캘린더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